순수와 패기의 눈으로 바라본 정치 이슈, 여의도 초선 토론. 패기와 열정 넘치는 여야 의원들의 월요 토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향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앞서서 양향자 의원님 축하 인사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선 경선 통과하시면서 사실상 당선 확정된 거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당선 확정됐더라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5위 안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당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찍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또 제가 만약에 순위 밖에 있다가 이제 당원 당규상 5위 안에 안 들면 이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땅의 그 여성 절반인 이 땅의 절반인 여성들에게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거 생방송에서 제 발언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카세하면서 당 대표는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지는데 우선 양 의원님, 혹시 놀랄만한 어떤 반전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깜짝 놀랄 반전은 아직까지는 물음표고 대신 이제 흥행표는 흥행은 느낌표가 된 것 같습니다. 흥행 느낌표. 근데 박주민 후보가 가세하면서 좀 역동성은 부여됐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토요일날 제주, 어제 강원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합동 연설에서도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워졌고 또 이제 아직 그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매기 효과는 하실 것 같다. 매기 효과. 근데 그 매기 효과를 그 초선인 아마 제가 더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선인 양 의원님 그리고 막판에 가세한 박주민 의원. 두 마리 매기.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수영 의원께서는 물론 남의 당 일이지만 자, 관전 포인트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선은 우리 양 의원님 축하드리고요. 합리적인 분이시고 또 축하하시네. 지난번에 소신 발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발언처럼 소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유연하시고 소신 있는 분이 당선권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일단 좋고요. 득표하셔서 1위로 골인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다수당의 당 대표께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야당을 대해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상당히 그 국회 운영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되시는 분은 좀 합리적이고 유연한 분이 되셔가지고 국회가 그 상권 분립 체제하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본연의 임무거든요. 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야 간의 협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설인데 혹시 그 세 분 중에 지금 매기로 언급하신 그분이 되시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의 당에 투표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셨을 때. 자, 오늘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오전 10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통합당에서 청문회 연기 요청까지 하는 상황인데 오늘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 치러지는 거겠죠?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우선 55년 전에 편입 과정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이제 결국은 도덕성과 적합성을 따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박지원 후보에 대한 그 개인 신상에 대한 논란이나 의문점들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장에서 문제 제기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5분의 대통령이 지나오는 동안에 박지원 후보자만큼 경험과 해박함 그리고 전문성을 쌓은 분은 없다는 것은 아마 야당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평화를 위해서 20년이 넘게 이제 헌신하셨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런 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문성과 진전성을 모두 갖춘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길 바라고 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또 박지원 후보자의 정치적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대승적 의미에서 지금 후보자로 지금 지명을 이제 후보자로 나오신 거고 이제 박지원 후보자가 그 통일부 장관을 해야지 왜 국정원장이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당시 그 7.4 남북 공동 성명을 주도한 것도 당시에 아시겠지만 이후락 전 중정부장이셨어요. 네.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북과 소통하고 그 협상을 하는 것은 정보부 수장이 분명히 더 이로운 점이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런 부분에 강점을 지닌 게 그 박지원 후보자라는 것은 야당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양 의원께서는 전문성과 진전성 갖춘 분이다 이분이 그러니 국정원장으로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 저희가 뭐 연기 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절대 다수이다 보니까 뭐 청문회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청문 경과 보고서도 역시 다수당이다 보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3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수 야당입니다.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만 왜 연기를 요청했느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다. 저희가 증인 요청을 10명을 했습니다. 한 명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인사청문회법상 48시간 전에 자료를 줘야 두꺼운 자료가 오면 분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료를 안 내셨거든요.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리고 청문회는 하자 그러고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연기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아마 청문회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연기 요청하셨지만 뭐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신 증인 요청 10명 가운데 1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자료 요청하셨는데 자료 요청이 48시간 전에 줘야 되는데 안 줘가지고요. 아무래도 청문회를 잘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뭐 부실한 상황이죠.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 깜깜이 청문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볼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사상 전향을 요구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어요. 근데 자, 사상 검증 이른바 이것만 남고 정책 검증은 사라졌다는 평가가 큰데 남북미 정세 인식이라든지 전망을 더 깊게 파고드는 청문회를 만들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양 의원께서? 저는 우선 그 태영호 의원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대한민국 국민과 또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태영호 의원님을 굉장히 반겼고 심지어 국회 일원으로 또 선출이 되신 분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이번 통일부와 국정원장 조각은 또 이것을 돌파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의 자질을 검증한다는 건 정책적 전문성은 물론 또 개인적 자질의 부합성도 중요한데 태영호 의원이 보여준 그 행태는 저는 색깔론으로 보기에도 정말 그 부끄러운 수준의 막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인영 의원은 이미 4번이나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고요. 또 이건 이인영을 찍은 국민을 모두 주사파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태영호 의원을 북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것 수준의 막말이고 또 태영호 의원을 선택한 유권자 모두를 간첩으로 주장하는 수준의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청하라고 했더니 그 인청장을 50 시절 남영동 대공 문실로 만들어서 그것도 국민의 선택을 4번이나 받은 선출직 국회의원을 대상하는 점에서는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 그래서 태영호 의원께서 북한 출신이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으신 건 아닌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영호 의원 발언은 색깔론을 넘어서 막말 수준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 그럼 박수 의원께서는 우리 양양재 의원님 평소와는 달리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정치권 일부 정치권에서 이게 사상 검증만 왜 하느냐, 이념 검증만 왜 하느냐, 정책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가는 사람은 당연히 사상도 검증돼야 되고 정책도 검증돼야 됩니다. 태영호 의원님 혼자서 청문회 한 거 아니거든요. 다른 의원들이 정책 검증하고 태영호 의원님 사상 검증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념이라는 것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큰 변수거든요. 예. 어떤 이념을 가졌냐에 따라서 정책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네. 왼쪽으로 갔다가 확확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장관, 그것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네. 이념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했던 부분이고 예. 다른 의원들이 정책 검증 하셨으면 되지 안 해놓고 왜 싸우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주최사장을 김일성 주최사장을 신봉한다고 알려진 네. 전대협의 예. 일기 의장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그 의장하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네.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게 무슨 색깔론 공방을 벌이는데 색깔론이라는 이유로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 같은 중요한 직위에 네.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념에 대한 검증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이념이나 사상을 무장해제하자는 얘기지. 예. 그 검증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 네. 이게 뭐 국토부 장관도 아니거든요. 예. 통일부 장관입니다. 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사실은 말씀하신 맥락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아무래도 그때 태영호 의원의 어떤 그 질문에서의 표현을 가지고 이제 좀 과도했다 이렇게 봤던 걸로 좀 그러니까 익히는데. 정책 질문을 네. 끌어갔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정책 질문보다는 소위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쉴드 치는 네. 그런 질문들로 계속 나가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흘러가는 형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네. 사상 검증을 하고 예. 어떤 분은 정책 검증을 하고 네. 이게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할의 분담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반대했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결국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도 통과될 가능성 높은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절대 다수당이고요. 우리 네.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과는 될 거라고 보는데 네. 통과가 되면 이게 이제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 탄핵안과 똑같이 네. 표대결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형태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네. 전쟁에서는 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즉 청문회 통과는 시키지만 네.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게 되면 네. 결국 전쟁에서는 지는 결과가 네.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통과는 하겠지만 전투에서는 이기되 전쟁에서는 지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양자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 야당도 동의하시겠지만 네. 지금 정말 그 남북 관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네. 또 이 사안만큼은 진심으로 좀 함께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또 이미 수십 년간 같이 겪어온 동료 의원들이고 또 직접 옆에서 봐온 선배 동료 후배 정치인들이 예. 이인영 박지원 후보자입니다. 능력도 역량도 또 책임감도 또 인품도 야당 의원님들께서 네.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독 그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이 많은 것은 인사의 부적절성보다는 네. 저는 야당의 유별난 발목 잡기가 좀 정말 유별나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참여정부의 3명, 이명박 정부의 17명, 또 박근혜 정부의 10명인데 현재 정부는 임기 2년이 남았는데 네. 보고서 채택 불발이 23명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그만큼 인재가 없다는 것은 아닐 텐데 야당이 좀 많이 무리하고 있지 않으신가라고 국민들께서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언론 또한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임명된 장관들 보면 거의 모두 제 역할을 네. 훌륭하게 수행해 오셨으니 이번에도 결과로 네. 보여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네. 보고서 채택 불발 23건 거론하시면서 이번에도 야당이 또 유별난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이 통과될 거로 좀 보시는 거고요. 네. 네. 예, 뭐 통과가 네. 되고 임명을 하실 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네. 가전 비리와 부패의 백화점인데도 네. 그거를 강행해서 임명을 하시는 이런 모양 때문에 네. 네. 23명이나 된 것이지 네.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네. 발목 잡고 그러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네, 보고서 우리가- 채택 불발 23명은 뭐 아무래도 비리가 많았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고. 근데 우리가 예. 정말 그 진심을 담아서 보면 예. 도덕성과 적합성에서 네. 채택을 안 할 만큼 큰 흠결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잠시 후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산업 다알아에서 올
온라인 전시회를? 30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까지 책임집니다. 그럼 중고기계 사고팔 때에는 다알아 기계장터. 모든 산업 다알아에 다했지. 대한민국 산업유통의 중심. 산업 다알아.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병원 의약품 구매를. 블루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팜 코리아. 10만 의료인의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팜 코리아. 블루팜 코리아를 선택하신 원장님은 진정한 명이십니다.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시대. 온라인 강의실을 힘들게 돈 많이 들여 짓지 마시고 조립식 방송 부스로. 소리지오 방송 부스, 온라인 강의실은 1인 시스템으로 독립된 작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조명, 카메라, 마이크, 올인원 시스템. 온라인 강의실의 기준 소리지오 방송 부스. 건축음향 전문회사 소리지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양 바이오팜. 은진아. 선배님. 폰 바꾼다더니 아직도 이거 쓰네? 바빠서 매장 갈 시간도 안 나고. 내가 지금 배달 시켜줄게. 폰을요? 1시간 안에 뭐. 바쁜 당신에게 쓰임새 있는 1시간 배송. KT샵에서 이용해보세요. 쓰임새 있게 KT. 배송 가능 지역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 황보선은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햇볕은 반짝, 초록빛은 가득. 이런 날 제주의 숲길을 걸을 땐 발밑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제주도에만 있는 붉은 돌, 화산송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송송 뚫린 구멍으로 물속 불순물은 걸러주고 풍부한 미네랄은 채워주는 제주 화산송이. 그래서 화산송이로 걸은 건강하고 깨끗한 물도 오직 제주에서만 난대요. 지금까지 아이유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전반기를 끝내고 반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딛고 사람과 민생이 중심이 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도민 참여를 존중하고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도민이 중심이 된 지방의회,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지방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YTN 뉴스 FM 출발새 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미래통합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뜨겁습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식 언급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이미 야당들을 상대로 행정수도 이전 특위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수님께서 먼저. 네네. 예. 네.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이게 불쑥 여당의 원내대표가 네. 발언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뜬금없이 시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문제 같으면은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시고 또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이 돼야지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용, 방법, 시기 전부 맞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뭐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건 뭐 금방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원내대표께서 하셨는데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사실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수도 이전의 문제보다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거든요. 경제가 위기고요. 북핵 문제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외교도 지금 어려운 데다가 뭐 청년들 일자리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부산 가서 우리 연달아 네. 성추행으로 낙마를 하고 네. 극단적 선택도 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 이 문제는 묻어두고 다른 걸로 덮고 가자는 방식으로 가서는 수도 이전이 성공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원내대표가 이제 완전한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 이제 이 의제를 들고 나왔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불쑥 나왔다. 뭐 때의 방법 시기가 적절치 않다. 최소한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발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면 과제들 뭐 경제 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부터 먼저 지금 해결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네. 그 참여정부 시절부터 역점을 두고 진행해온 민주당의 수건 사업 중에 수건입니다. 네.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덮으려고 거대한 정책 이슈를 들고 온 것 아니냐는 뭐 타이밍의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박수현 의원님도 부산에 뭔가 발전을 위해서 국제금융기관이라든지 뭔가 기관이 이전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 같고 저도 예. 광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때문에 이미 대통령께서 2018년 3월 지방분권 개헌을 발표하신 바 있지만 그 당시에도 또 야당이 발목 잡으면서 진행되지 못한 것이고요. 부동산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또한 뭐 개헌이 필요하냐 마냐는 네. 저는 이제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예. 또 세종시는 인프라가 우선 제일 잘 갖춰진 도시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또 국회 건물만 네. 또 우선 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네, 네. 싶은 것이 이게 예. 이 얘기가 나가고 나서 바로 네. 세종시에 지금 네. 아파트 값이 급등을 예. 하고 있는 많이 상황이거든요. 올랐죠. 정부에서 최고 많이 신문에 올랐죠. 보면 정부 네. 제일 많이 4억 예, 예. 5억씩 막 올랐다고 하는데 예, 예.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다른 이슈들이 너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네. 블랙홀처럼 개헌까지 끌고도 개헌이 완전 블랙홀이거든요. 예. 이래가지고 이 다른 이슈들, 경제 이슈, 제일 큰 문제들, 네. 코로나 이슈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리는 네.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까봐 걱정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여쭤봤습니다만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뭐 찬성이 좀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훨씬 좋겠습니까? 많은 건 아니고 54%로 나왔다고 네, 네.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많은 건 아니고 반을 좀 예. 넘은 상태인데 예. 첫 번째 여론조사도 있지만 네. 시간이 흐르면서 네. 국민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여론조사와 네네. 그렇지 않은 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훨씬 많다고 표현한 거는 이제 그 과반을 넘은 그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반대한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찬성이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양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정책이든 양면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더 좀 반대를 할 것이고 예.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또 인구 분산, 네네. 그 수도권 과밀화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지방 소멸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언제냐지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제 국민 여론이 아주 악화된 상황에서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기 또 방법이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도 그렇습니다. 나올 지방 법합니다. 소멸이야 뭐 네네. 저도 물론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수도를 이전한다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네네. 아주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기업들이 지방에 들어가서 네.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예. 기업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다만 양 의원께서는 이건 사실은 예전부터 지금 대통령도 추진해 오신 그런 부분이고 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 분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해찬 이제 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수도를 옮겨야 하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을 가리켜서
아파트값 매기만 하게 되는 이제 천박한 도시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셔서 논란 일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그 전에 사실은 또 몇 번의 말씀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실수인지 진정성인지 알 수 없으나 부산에 가셔가지고 제 지역구에 부산은 초라한 도시다. 부산은 초라한 도시다. 그리고 서울은 또 천박한 도시다. 그다음에 기자한테는 뭐 XX 자식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습니다. 이런 그 말씀들이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의 품격을 좀 찾는 적절한 단어와 적절한 수위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대표 임기가 다 끝나가시고 차기 대표단이 이제 선거 과정에 있는데 정말 좋은 합리적인 분이 나오셔서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여야 간 협치를 좀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그런 신중지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 의원께서는 그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 강하게 좀 말씀하시긴 했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이게 진위를 보면 좀 왜곡되었다라는 측면도 인정하시죠. 진위를 좀 봐야 된다. 발언은 강했지만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고 걱정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도시를 그 집값 등의 재산 가치로만 매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야당이 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막말로 몰아가는데 이 발언 하나만 잘라서 또 지역 감정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또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이라고 말하면 제가 이제 광주 출신이니까 또 김순재 의원 또 김진태 전 의원, 김순재 전 의원, 김진태 전 의원님 또 이종명 전 의원님처럼 그 5.18 왜곡을 폄훼하는 그런 말씀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더 이제 그 단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그 진위를 자꾸 왜곡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 의원께서는 이게 이제 그 이해찬 대표의 발언의 요지는 서울이 천박하다 이런 게 아니고 도시가 집값으로만 평가되는 이런 행태가 뭐 천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걸로. 자,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 행정수도 이전하는 부분을 이렇게 찬성하는 듯한 그런 반응도 좀 있었던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정당 내부의 의견이 다양하면 좋은 거죠. 다양한 의견이 모여 있다가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면 되는 것이죠. 아예 뭐 다른 의견 못 나오게 막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의원께서는 좀 지역구시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세종시 지금 시점이 아니라면 뭐 다른 시점에 적절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만약 이렇게 한다면 뭐 그러면 또 그러니까 어떻게 시기 방법 내용에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내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하려면 대통령께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시고 서울시장 선거가 당장 있으니 거기 공약으로 내걸고 시민들의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국민들 여론도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 의원께서 뭐 같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하루아침 하루아침에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참여정부 시절부터 얼마나 수건 사업이었습니까? 그때 제대로 됐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 문제가 대두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 방법, 모든 것을 논의해서 지금이라도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반 시민들이 물론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제 비판이 많은데 지금 부동산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시위를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런 것 어떻게 지금 보셨는지 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대책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본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좀 그 의견도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양 의원께서 한번. 우선 저는 신뢰 회복이 좀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뢰 회복이요. 강남 등 또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관심보다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예. 한두 달 어떤 정책보다는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께 그 최소한 주거 네. 걱정만큼은 안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고요. 임대주택이나 또 공유주택 그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급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예. 그래서 그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인구 분산 또 지방 소멸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이제 우리 정부가 국민들께 더 이상은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간을 보면 이제 저 정부 대책이 좀 잘못된 건 지금 사실은 이제 애들을 비판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요자 중심 정책 그리고 긴 호흡을 가지고 마련해야 된다 부동산 관련 정책을 그리고 이제 그 예로서 이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공유주택 이런 모델을 잘 마련을 해서 부동산 대책 마련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자, 예, 공인중개사분들이 뭐 시위한 건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두 세금을 매기는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23번의 정책이라는 게 이미 정책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규제를 풀고 공급을 해줘야 아파트값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이 부동산 대란을 불러일으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 김현미 장관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 규제 일변도 정책 잘못됐다. 발상의 전환,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미래통합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